반갑습니다. 1971년생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 대구에서 작은 철학관을 꾸려오며 수많은 분들의 사주와 삶의 고민을 들여다본 세월도 어느덧 25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올해 2026년 병오년은 유난히 사람을 바쁘게 만듭니다. 마음은 잠시 쉬고 싶은데 가족에게 일이 생기고 돈 문제 하나를 정리했다 싶으면 다른 지출이 기다리고 있고, 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9월 정유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1년생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에게 이번 9월은 단순히 더위가 한풀 꺾이는 달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신금이 정유월의 강한 금기운을 만나면서 내가 가진 것의 값어치를 다시 확인하고 올해 병오년의 뜨거운 흐름 속에서 흔들렸던 돈과 관계와 생활 기반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달이 됩니다. 특히 집이나 땅이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기다리는 분, 자녀 문제로 목돈이 필요했던 분, 장사나 직장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갈지 고민하는 분이라면 오늘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뒤에서 말씀드릴 9월 문서운과 재물운에는 신혜생 선생님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조건처럼 보여도 실제 손에 남는 돈을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고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가을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971년은 신해년입니다. 천간에는 신금이 있고 지지에는 해수가 자리합니다. 신금은 거칠고 큰 쇳덩이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다듬어진 금속과 보석에 비유하는 글자입니다. 섬세하고 예민하며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하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작은 차이를 알아차리는 힘이 있고 사람의 말 가운데 미묘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해수는 겨울의 문을 여는 깊은 물입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안에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생각도 깊고 감정도 깊습니다. 사람을 한번 믿으면 쉽게 끊어내지 않지만 실망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금과 해수가 함께 놓인 신해라는 기둥을 보면 겉으로는 단정하고 냉정해 보이는데 실제 속은 굉장히 여린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오래 남고 자녀가 힘들어하면 자기 일처럼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는 겉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걱정을 혼자 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족에게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지만 밤이 되면 돈 걱정과 자녀 걱정을 혼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금은 정확하게 보고 싶어 하고 해수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혜생 선생님들은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꽤 오래 생각한 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완전히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신 한번 믿으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쉽게 잊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가 큽니다. 남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서도 자녀나 배우자가 선생님의 마음을 몰라주면 유난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신혜생 선생님들의 이런 섬세하고 안으로 모이는 성향과 상당히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와 오화는 밖으로 드러내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숨겨진 것을 밝히고 결정을 재촉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선생님들은 평소보다 훨씬 바쁘고 마음이 뜨거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상황이 먼저 움직이거나 가족이 갑자기 결정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구해야 한다며 돈을 부탁했을 수 있고 직장이나 사업을 옮긴다며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올해 들어 갑자기 이제는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신금은 불을 만나면 다듬어집니다. 잘 사용하면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오년처럼 화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면 부담과 압박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올해 신혜생 선생님들은 주변에서 선생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선생님이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어려운 일을 맡겼고 가족은 선생님이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계속 해결하는 역할만 하면 지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자녀나 가족을 위해 돈을 많이 쓴 분은 지금부터는 반드시 선생님 몫을 다시 챙기셔야 합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돈을 허투루 쓰는 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에서는 계산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애가 어려운데 어떡하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이렇게 시작한 지원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장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부터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 선생님의 노후를 지키는 것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는 병호의 화가 매우 강했습니다. 병화가 크게 드러내고 오화가 실제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의도 빨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크게 들리고 사업에서도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을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평소 신중하지만 올해는 주변 분위기 때문에 평소보다 빨리 결정을 내린 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잘 되었던 잘못되었던 이제 9월부터는 다시 선생님 원래의 판단력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8월 병신월부터 이미 가을에 금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의 년간 자체가 신금이기 때문에 8월의 신금은 선생님의 원래 기준과 판단을 다시 강하게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제는 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겠다. 사람 관계도 조금 정리해야겠다. 집이나 땅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은 아직 완성된 결론보다 선별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골라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9월 정유월이 들어오면 이제 실제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유금은 신금보다 더욱 정제된 금입니다. 숫자와 품질, 결과를 냉정하게 봅니다. 정화 역시 병화처럼 크게 퍼지는 불이 아니라 작은 곳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불입니다. 그래서 정유월에는 무엇을 많이 했는지보다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집을 팔려고 몇 달째 노력했다면 몇 명이 구경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할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에서 매출이 늘었다면 얼마가 남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식이나 투자에서 수익률이 좋아 보인다면 실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보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줬다면 그 돈이 자녀에게 실제 자립을 만들어줬는지도 보십시오. 신혜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9월은 특히 신금의 기준이 다시 살아나는 달입니다. 선생님은 원래 사람과 물건의 값을 볼 줄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족과 감정이 들어가면 그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가족이라고 해서 원칙을 없애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정말 돌려받을 돈인지 그냥 줄 돈인지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형제와 함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선생님이 조금 더 양보하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서로의 권리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길입니다. 9월 정유월의 정화는 신금을 압박하고 다듬는 불입니다. 년간 신금만을 참고축으로 놓고 보면 정화는 평관의 성질로 볼 수 있습니다. 유금은 같은 금의 기운이므로 선생님과 비슷한 사람, 경쟁과 내 몫의 문제를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실제 십성은 반드시 일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의 년주를 중심으로 풀어드리는 넓은 해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흐름을 생활에 옮기면 이번 달에는 외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일을 정확하게 하라는 압박이 생길 수 있고 사업에서는 까다로운 고객이나 계약 조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매수자가 세세하게 가격과 조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정이 거래를 진짜 거래답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까다로운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말만 좋게 하는 사람보다 조건을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이 실제 계약 의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9월 전체적인 흐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현실의 숫자로 바꾸는 달입니다. 선생님이 내 재산이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실제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노후 걱정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한 달 생활비와 향후 필요한 자금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녀가 알아서 갚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언제 갚을지 물어보십시오. 막연함을 없애는 것이 이번 달 개운입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사람의 마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말을 못하고 돈을 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계속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선생님 마음에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 이 돈은 돌려받아야 한다. 나는 이 가격 이하에는 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생님의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상대가 그 기준을 알아야 관계도 편합니다. 이번 9월에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 혹시 나한테 섭섭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선생님이 지칩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물어보십시오. 확인하면 끝날 일을 혼자 며칠 동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수는 생각이 깊기 때문에 한번 걱정이 들어가면 끝없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유월에는 생각을 깊게 하는 힘을 걱정에 쓰지 말고 판단에 쓰십시오. 이번 달에는 말이 많은 사람보다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연락하는 사람, 돈 문제를 미루지 않는 사람, 선생님이 힘들 때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이제 가까이 하면 좋은 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 돼지의 해와 호랑이의 이는 인해합을 이룹니다. 호랑이띠는 신혜생 선생님에게 생각만 하던 것을 현실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해주는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충분히 알아보고도 마지막 결정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호랑이띠가 이제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움직여도 된다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몇 달째 고민하고 있다면 실제 매물 조건을 다시 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다면 같이 예약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선생님이 너무 오래 고민하는 문제에 행동의 시작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호랑이띠의 추진력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충분히 확인한 뒤 마지막 실행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토끼띠입니다. 돼지의 해와 토끼의 묘는 양의 미가 더해지면 해묘미 묵국으로 이어집니다. 토끼띠는 이번 달 신혜생 선생님에게 사람과 관계의 숨통을 열어주는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분위기가 딱딱해졌을 때 토끼띠가 말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숫자와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 자녀는 부모가 너무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토끼띠는 그 가운데서 서로의 마음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고객의 마음이나 사람 관계를 풀어주는 토끼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 월지가 유이기 때문에 토끼의 묘와 유는 묘충이 됩니다. 그래서 토끼띠의 도움은 사람 관계와 아이디어에는 잘 활용하되 최종 계약과 큰돈 판단은 별도로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좋은 띠는 양띠입니다. 양의 미와 돼지의 해 역시 해묘미 삼합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양띠는 선생님의 지나친 걱정을 생활의 현실로 내려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불안해할 때 양띠가 한 달 생활비부터 실제로 계산해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려고 할 때 선생님 생활부터 챙기라고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집을 팔고 난 뒤 어디에서 살지를 함께 생각해주는 사람도 좋은 양띠 귀인입니다. 이번 9월에는 호랑이띠를 행동을 만들어주는 귀인, 토끼띠를 관계와 마음을 풀어주는 귀인, 양띠를 생활과 재산의 균형을 잡아주는 귀인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반대로 중요한 돈과 문서 문제에서 조금 조심해서 대하면 좋은 띠 3가지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뱀띠입니다. 뱀의 사와 돼지의 해는 사해충입니다. 서로 정면으로 마주치는 강한 충입니다. 신혜생 선생님이 뱀띠 사람과 집이나 돈 문제를 다루면 생각의 방향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더 알아보고 싶은데 뱀띠는 빨리 결론을 내리자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은 마음을 정했는데 뱀띠가 계속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방향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사해충은 이동과 변화의 힘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뱀띠와의 의견 충돌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이 오래 붙잡고 있던 문제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돈에서는 상대의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충이 있을수록 선생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업이나 공동투자는 조건을 더 세밀하게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조심할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의 신과 돼지의 해는 신의 해의 관계입니다. 겉으로 크게 충돌하지 않더라도 기대가 어긋나거나 마음속 서운함이 쌓일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정보가 빠르고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신혜생 선생님은 그 정보를 믿고 움직였는데 결과가 생각과 다르면 실망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나 사업 이야기를 원숭이띠에게 들었다면 그대로 믿지 말고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특히 나만 믿으라는 말은 조심하십시오. 좋은 정보라면 다른 자료로도 확인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남겨두십시오. 친한 사람이라도 돈이 들어가면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할 띠는 같은 돼지띠입니다. 같은 해가 만나면 서로 마음이 잘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반복될 때 일부 관법에서는 해의 자형의 성질을 참고합니다. 이것은 같은 돼지띠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깊고 걱정이 많은 성향이 겹치면 둘이 만나서 걱정만 더 키울 수 있다는 뜻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 둘이서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불안을 계속 키우면 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돼지띠 친구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선생님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서로 감정에 공감만 하다가 현실적인 해결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위로와 판단을 구분하십시오. 뱀띠와는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원숭이띠와는 정보와 돈을 검증하며 같은 돼지띠와는 걱정을 서로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에게 올해 병원년은 뜨거운 화와 해수의 차가운 물이 함께 존재하는 해입니다. 명리학적인 한난의 관점에서 보면 선생님 몸과 생활에서도 온도와 리듬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지치고 냉방을 오래 하면 몸은 또 쉽게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겉에는 열이 많은 것 같은데 속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는 이 리듬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과 너무 뜨거운 음식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식사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유금이 들어오면 건조함도 시작됩니다. 신금과 유금은 가을의 금기운이므로 피부와 코, 목, 기관지가 평소보다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거나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생활 환경을 살펴보십시오. 수분을 적당히 드시고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다만 기침이나 호흡 불편이 오래가면 단순히 운으로 설명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진료받으십시오. 해수와 관련해서는 하체와 수분대사, 수면, 리듬을 생활적으로 잘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피로가 심하게 느껴진다면 무리한 일정부터 줄여보십시오. 실제 이상 증상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생각이 많아 잠을 놓치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누워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밤에 집값을 검색하고 주식 계좌를 확인하면 마음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는 계산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 확인할 것은 메모하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으십시오. 잠을 제대로 자야 다음날 판단도 좋아집니다. 허리와 무릎도 잘 관리하십시오. 56세는 아직 활동적인 나이지만 젊었을 때보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일을 한다면 중간중간 쉬십시오. 돼지띠 선생님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무거운 것도 그냥 들어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특히 비오는 날과 욕실, 계단에서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안전은 운보다 생활 습관에서 지켜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술과 야식도 조금 줄여보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분위기에 맞춰 끝까지 함께하려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몸 상태를 기준으로 먼저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아픈데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걱정할까봐 검진 결과를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가족도 편합니다. 실제 기존 질환이 있는 분은 명리학보다 의료진의 지시를 우선하십시오.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신해생 선생님들의 재물운은 크게 버는 것보다 가치가 없는 지출을 줄이고 가진 돈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데 힘이 있습니다. 신해생 선생님들은 돈을 쓸 때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과 사람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는 돈을 안 쓰면서도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큰 돈을 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자녀의 전세금과 보증금, 사업자금이나 대출 상환을 대신 도와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준 것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번 달에는 자녀 지원금을 전부 적어 보십시오. 최근 1년 동안 얼마를 보냈는지 보십시오.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정하십시오. 필요하면 말해. 이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 입장에서는 끝이 없는 지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의 사업 빚이나 투자 손실을 부모 돈으로 계속 메워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실패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돈만 더 넣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선생님의 재물복을 자녀의 문제 해결에 전부 사용하지 마십시오. 56세는 아직 앞으로 필요한 돈이 많습니다. 은퇴하기 전이라면 언제까지 소득이 있을지 계산해야 하고 이미 수입이 줄고 있다면 생활비 구조를 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사용할 돈을 생각하십시오. 현재 재산 총액만 보지 마시고 현금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집과 땅이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불편합니다. 반대로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이번 달에는 통장과 예금, 보험과 대출을 한 번에 정리해서 보십시오.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만 맡기거나 자녀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재산은 선생님도 알아야 합니다. 금융상품이 너무 복잡하면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면 손해가 큰 상품도 있으므로 조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험 역시 무조건 많이 가입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보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신해생 선생님들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불편해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면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가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매달 얼마씩 가능한지 정하십시오. 날짜와 금액을 문자로라도 남겨두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주식이나 투자에서는 불안 때문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기가 어떻다는 말과 주변 사람이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에 휩쓸려 선생님 기준을 잃지 마십시오. 신금은 원래 값어치를 보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힘을 살리십시오. 수익률만 보지 말고 손실 가능성을 함께 보십시오. 돈을 언제 다시 찾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생활비나 몇 년 안에 써야 할 돈이라면 변동이 큰 곳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퇴자금은 이번 한 번만 크게 벌어보자는 돈이 아닙니다. 오래 사용할 돈입니다.
이번 9월에 좋은 재물 흐름은 돈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올해 빠져나가던 비용을 줄이고 빌려준 돈의 일정을 잡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훌륭한 재물운입니다. 이제 집과 땅의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생 선생님들 가운데 이 부분을 기다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9월 정유월은 금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 서류와 계약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좋습니다. 신혜생 선생님은 연간 신금 자체가 가치 판단에 민감한데 이번 달 유금까지 들어오므로 집을 팔려고 한다면 가격과 계약 조건에 대한 생각이 훨씬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집을 내놓았는데 반응이 없다면 무조건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가격이 문제인지, 집 상태가 문제인지, 매물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매수자가 원하는 입주 날짜와 선생님 일정이 맞지 않는 것인지 구분하십시오. 문제를 알아야 해결합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냉정할 수 있지만 오래 보유한 집에는 감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웠고 부모님을 모셨고 수십 년 추억이 있는 집이라면 단순한 부동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매수자는 선생님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 집의 조건을 봅니다. 따라서 팔기로 마음먹었다면 한 번은 집을 매수자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비슷한 평수와 비슷한 위치의 집이 최근 실제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온라인에 올라온 희망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실제 계약된 가격이 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집에 수리를 많이 했다고 그 비용 전부가 가격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것은 매수자의 선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큰 수리를 새로 할지 고민한다면 그 비용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청소와 정리, 작은 보수만으로도 인상이 좋아질 수 있다면 먼저 그 정도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자가 집을 보러 오기 전에는 공간을 조금 비워두십시오. 신혜생 선생님들은 추억이 있는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옷, 자녀 물건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정리하십시오. 실제 집이 넓어 보이고 이사 준비도 쉬워집니다. 계약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질문이 달라집니다. 집이 예쁘다는 말보다 실제 잔금과 입주 날짜, 가격 조정 가능 범위를 묻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진지하게 협상해 보십시오. 다만 상대가 적극적이라고 선생님이 모든 조건을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최소 조건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이사 날짜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적어 놓으십시오. 기준이 없으면 상대가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바뀝니다. 매수자의 자금 계획도 중요합니다. 대출이 필요한지 기존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계약금만 받고 나서 잔금이 계속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일정은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계약서에서는 작은 글자를 반드시 보십시오. 이번 정유월은 특히 세부 조건이 중요합니다. 하자와 수리 책임은 어떻게 하는지, 관리비와 공과금은 어느 시점까지 부담하는지, 두고 가는 가전이나 시설물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사 날짜가 바뀌는 경우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해 두십시오. 중개업소가 설명했다고 바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도 직접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말은 그 자리에서 질문하십시오. 세금이나 법률 문제는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사람의 경험담만 듣고 선생님 상황도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번 달 한번 현실적인 평가를 해 보십시오. 돼지띠 선생님들 가운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밭이나 임야를 오랫동안 보유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부모의 흔적이 있어 쉽게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제로 사용할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 가운데 농사나 관리할 사람이 있는지,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아무도 사용할 사람이 없고 세금과 관리 부담만 남는다면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활용 계획이 있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급히 팔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는 현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동지분이 있는지, 경계가 명확한지 등을 살펴보십시오. 몇 년 전 들었던 개발 이야기가 아직도 유효한지도 현재 자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여기 곧 오른다더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토지의 마지막 가치는 결국 현실의 조건과 서류가 결정합니다.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가진 재산이라면 매수자가 나타나기 전에 가족끼리 의견을 정리해 두십시오. 특히 뱀띠와 원숭이띠 같은 돼지띠 가족과 공동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의 생각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신혜생 선생님은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는 내 마음을 알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일수록 더 말해야 합니다. 각자 다른 가격을 생각하고 있다면 좋은 매수자가 들어왔을 때 거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누가 중개업소와 이야기할지도 정해 두십시오. 여러 명이 각자 연락하면 매수자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을 팔고 현금이 생긴 뒤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큰 돈을 손에 쥐면 오히려 불안해서 빨리 다른 곳에 넣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두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바로 재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매도 후 세금과 부채, 이사 비용을 빼고 실제 남는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그 중에서 선생님 부부가 앞으로 사용할 생활비와 비상금을 따로 확보하십시오. 새 집을 산다면 그 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남는 돈으로 자녀 지원이나 투자를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집 팔았으니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바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집을 판 돈은 선생님의 노후 기반입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전부 넘기고 나중에 선생님이 생활비를 부탁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마음이 약해 자녀에게 미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돈을 선생님이 지키는 것은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부모 걱정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집을 줄여서 이사하려는 분은 앞으로의 생활 편의를 먼저 보십시오. 56세에는 아직 활동적이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10년 뒤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병원, 시장과 교통, 주차와 관리비까지 보십시오. 자녀가 가까운 것도 좋지만 선생님 자신이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이사를 가면 선생님도 또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생활권도 중요합니다. 집 크기보다 매일의 편안함을 생각하십시오. 이번 9월의 문서복은 빨리 서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중까지 편안한 계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이 좋고 상대의 필요를 잘 읽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면 손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고 거래처의 상황도 잘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는 이해를 너무 많이 해주면 선생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어렵다고 계속 결제를 미루게 해주고 단골이라고 너무 많이 할인해주고 직원 사정이 어렵다고 계속 선생님이 일을 대신해주면 결국 선생님만 힘듭니다. 이번 9월에는 사업에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제 날짜는 지키게 하십시오. 가격은 이유 없이 깎아주지 마십시오. 서비스를 제공할 범위도 정하십시오. 사람에게 친절한 것과 사업의 원칙을 없애는 것은 다릅니다. 올해 병원년 상반기에 새로운 일을 많이 늘렸다면 이번 달 실제 성과를 평가하십시오. 잘 되는 상품과 잘 안 되는 상품을 나누고 광고비를 많이 쓴 만큼 수익이 생겼는지 확인하십시오. 매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원가와 인건비, 임대료와 세금을 빼고 실제 남는 돈을 보셔야 합니다. 바쁜데 돈이 안 남는 사업은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그래도 조금 더 해보자 하고 사람과 일을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적자가 계속되는 것은 인내와 다릅니다. 숫자가 계속 안 좋다면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을 줄일 수도 있고 가게 규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을 줄인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오래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재고도 확인하십시오. 언젠가 팔리겠지 하고 오래 쌓아둔 물건은 돈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현금화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유금은 바로 이런 선별과 완성을 잘 사용하는 달입니다. 동업하는 분은 더욱 조심하십시오. 신혜생 선생님들은 상대를 믿으면 돈 계산을 지나치게 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나누는 단계가 되면 작은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누가 얼마를 투자했고 누가 일을 얼마나 하는지 처음부터 정해 두십시오. 계약서를 쓰는 것이 서로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업을 하는 분은 밀린 임대료와 계약 갱신 시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세입자 사정이 어렵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날짜 없이 기다려주지는 마십시오. 선생님에게도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아직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이번 9월 꼼꼼함과 전문성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까다로운 일을 맡거나 문서와 계약 품질을 확인하는 역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분야에서 선생님의 경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혼자 떠안지는 마십시오. 업무 범위를 정하십시오. 후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후배가 하게 하십시오. 신혜생 선생님들은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해주지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선생님 업무는 끝없이 늘어납니다. 56세부터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보다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어떤 일을 넘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후배의 실수가 보이더라도 모든 것을 고쳐주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한 부분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수정하게 하십시오. 선생님의 경험은 답을 대신해 주는데 쓰기보다 판단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번 달 행운의 색깔은 은은한 흰색과 짙은 청색 그리고 부드러운 연두색 계열을 참고해 보십시오. 흰색은 신금과 유금에 정돈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청색은 해수의 깊고 차분한 성질을 상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두색은 물이 나무를 키우듯 새로운 방향과 회복을 떠올리는 색으로 가볍게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너무 강한 색으로 기운을 더 끌어올리기보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을 가까이 하는 편이 이번 달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옷 전체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갑이나 스카프, 가방과 신발 같은 작은 물건에 자연스럽게 활용해 보십시오. 행운의 방향은 북쪽과 서쪽을 참고해 보십시오. 북쪽은 해수의 방향이고 서쪽은 이번 정유월 유금의 방향입니다. 선생님 본래의 깊은 판단과 이번 달의 정리 힘을 함께 쓰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를 원하는 선생님은 서쪽 공간과 북쪽 공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한 미신적인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 쌓인 물건과 서류를 정리하고 습기나 누수, 어두운 곳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집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은 실제 매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해수와 관련해 습기가 많은 공간은 생활적으로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1, 4, 6, 13, 21, 32, 45를 참고해 보십시오. 이 숫자들은 이번 달 마음의 상징 정도로 가볍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복권과 투자 결과를 확정하는 숫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재산은 숫자 운세가 아니라 선생님의 현실적인 판단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번 달 개운법 첫 번째는 오래된 가방과 지갑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지갑 안에 영수증과 오래된 카드가 쌓여 있다면 비워보십시오. 현재 쓰는 카드와 필요한 것만 남기면 실제 돈 관리도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욕실과 싱크대의 물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이 새거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을 계속 방치하지 마십시오. 생활의 작은 불편을 바로 해결하면 집 관리도 쉬워지고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에게 주는 돈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얼마를 줬는지 기억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빌려준 돈이라면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네 번째는 저녁 이후에는 큰돈 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는 걱정이 커집니다. 자녀가 밤늦게 전화해서 돈을 부탁해도 그 자리에서 송금하지 마십시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십시오. 하루가 지나도 꼭 필요한 돈인지 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하루에 한 번 혼자 걷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빠르게 걷는 운동이 아니라 선생님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휴대전화를 계속 보지 말고 주변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해수의 깊은 생각이 걱정으로 빠지지 않고 정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음의 깊이와 현실의 경계를 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마음이 깊습니다.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가족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선이 없는 사랑은 선생님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의 빚까지 모두 선생님 몫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형제를 아끼더라도 공동재산에서 선생님 권리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어렵더라도 선생님 노후 자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사람을 도우려면 선생님이 먼저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어있는 컵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이번 달에는 선생님의 컵부터 채우십시오. 건강을 챙기고 생활비를 챙기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에도 시간을 쓰십시오. 56세는 아직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앞으로 계속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사업을 새롭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이나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다 컸다면 이제 선생님의 시간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 시간을 또 전부 다른 사람 걱정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보십시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한 것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음악을 배우고 싶었다면 배우셔도 되고 여행을 가고 싶었다면 계획해 보셔도 됩니다. 돈을 선생님 즐거움에 조금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노후 기반을 지키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지킬 돈과 쓸 돈을 구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와 비상금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돈으로 두고 별도로 여행과 취미에 사용할 금액을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도 죄책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에게 돈은 안정감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돈을 계속 모으기만 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도 불안의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돈은 지키면서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9월 정유월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묻습니다. 선생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집입니까? 통장 숫자입니까? 건강입니까? 배우자와의 편안한 생활입니까? 자녀가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우선순위를 정하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배우자와 돈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신혜생 선생님들은 걱정을 혼자 안고 혼자 계획한 뒤 어느 날 결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당황합니다. 집을 팔고 싶다면 왜 팔고 싶은지부터 설명하십시오. 현금을 더 확보하고 싶은지, 관리하기 힘든 것인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 것인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배우자 입장에서는 같은 집이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재산으로 보는데 배우자는 평생의 생활터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감정을 이해한 뒤 숫자를 보십시오. 그래야 좋은 결론이 나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돈만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힘들면 만나서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돈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돈을 바로 주지 않고 자녀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 보다 지금 어떤 상황이니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정유월은 10월 무술월과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8월 병신월에 무엇을 정리할지 곤란했다면 9월에는 가격과 조건, 권리와 문서를 세밀하게 맞춥니다. 10월 무술월은 그렇게 정리한 것을 실제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만드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에게 10월 술은 해와 직접적인 큰 충을 만드는 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9월에 조건을 잘 맞춰 놓았다면 10월에는 오히려 실제 실행과 정착에 집중하기 좋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집 계약을 제대로 해두면 10월에 잔금과 이사 준비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손해나는 부분을 정리해두면 10월부터는 비용 구조가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돈의 경계를 합의했다면 10월부터는 선생님의 생활비를 지키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에 애매한 것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어 보십시오. 집을 얼마에 팔 것인지, 사업에 얼마까지 자금을 넣을 것인지, 자녀에게 어느 정도까지 도울 것인지, 선생님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숫자가 있어야 기준이 됩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마음으로는 이미 여러 결론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결론을 실행하면 누군가 섭섭해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은 없습니다. 자녀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형제가 선생님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 삶의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설명하고 필요한 기준을 지키십시오. 선생님이 나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50대 후반의 삶은 희생의 크기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현명하게 자기 삶을 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가족을 위해 애쓰셨을 겁니다. 부모님 모시고 자녀 키우고 집 마련하고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지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다음 20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배우자와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아직 모든 것을 정리할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할 나이입니다. 사업을 모두 접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몸에 맞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직접 뛰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넘기십시오. 직장에서도 선생님이 모든 마무리를 하지 말고 후배에게 책임을 줘보십시오. 선생님의 역할을 실무에서 판단과 관리 쪽으로 조금씩 옮길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이 움직여 버는 돈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버는 돈으로 이동하면 좋습니다. 신금의 진짜 장점은 무겁게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정유월은 그 장점을 다시 꺼내주는 달입니다. 선생님의 경험에 값을 붙이십시오. 너무 싸게 일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해온 기술과 전문성이 있다면 그것은 선생님의 자산입니다. 사업에서도 무조건 싸게 팔아 손님을 늘리기보다 선생님만의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유월의 금은 바로 이런 완성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 관계도 이제 양보다 질입니다. 친구가 많아야 말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플 때 연락할 사람 1명, 선생님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1명, 돈 이야기가 없어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번 9월에는 선생님에게 늘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 선생님에게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좋은 인연은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관심과 시간, 위로를 주고받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계속 일방적으로 챙겨야 하는 관계는 조금 쉬어 보십시오. 선생님이 연락하지 않았을 때 누가 먼저 선생님 안부를 묻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선생님의 말년 사람복일 수 있습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이 이번 9월 조심해야 할 또 하나는 자기 마음속에서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수는 깊습니다. 깊은 물은 작은 돌 하나가 들어가도 오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마디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애가 이제 나를 무시하나까지 가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돈 문제에 다른 의견을 냈다고 평생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날의 문제는 그날의 문제로만 보십시오. 과거의 모든 서운함을 한꺼번에 붙이지 마십시오. 이번 달 유금이 선생님의 판단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 칼을 사람에게 바로 쓰지 마십시오. 먼저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정리해야 하는 것은 계약과 돈이지 좋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조금 여유를 남기십시오. 반대로 돈에는 적당히 엄격하십시오. 이것이 신혜생 선생님들에게 9월 가장 좋은 균형입니다. 문서에는 꼼꼼하고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돈에는 기준을 세우고 가족에게는 설명을 충분히,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올해 병원연의 뜨거운 흐름이 선생님을 여기저기 끌고 다녔다면 9월에는 다시 선생님의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자녀가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선생님이 원하는 삶을 생각하십시오. 친구들이 투자한다고 선생님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집을 팔라고 한다고 선생님도 바로 팔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상황과 목적이 맞을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움직이는 변화는 다시 불안을 만듭니다. 목적이 있는 변화는 선생님의 삶을 편하게 만듭니다. 집을 줄여 관리비를 줄이고 생활이 편해진다면 좋은 변화입니다. 일을 줄여 건강이 좋아진다면 그것도 좋은 변화입니다. 자녀 지원을 줄여 선생님의 노후가 안정된다면 그건 역시 가족 전체를 위한 변화입니다. 사람 관계를 줄였더니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남들이 선생님의 삶을 어떻게 볼지보다 선생님이 하루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너무 버겁지 않은가? 잠들 때 돈 걱정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가? 배우자와 함께 밥 먹으며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말년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 숫자가 아무리 커도 매일 불안하면 편한 인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9월부터는 선생님의 재산을 선생님의 평안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팔아야 할 것은 잘 팔고, 지킬 것은 안전하게 지키고, 쓸 돈은 선생님을 위해 좋은 곳에 쓰십시오. 돈의 목적은 선생님 인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의 이번 가을에는 이러한 기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세대입니다. 선생님들도 젊을 때 편하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참았고 자녀를 키우느라 하고 싶은 것을 미뤘고 부모를 챙기느라 내 시간을 내놓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생이 선생님의 다음 삶을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계속 더 고생하기 위해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만든 집과 돈을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사용하십시오. 정유월은 바로 그 값어치를 다시 묻는 달입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가장 많이 사용할 재산은 건강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에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검진과 치료, 좋은 식사와 운동에 돈을 쓰십시오. 그것은 소비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자산은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산은 좋은 사람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남기십시오. 이 세 가지가 안정되면 집과 땅의 숫자가 조금 줄더라도 삶은 오히려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선생님의 돈과 사람과 시간을 각각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돈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선생님의 하루는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선생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56세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생활을 다시 설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1961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와 비교하면 아직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과 일도 익힐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컸다면 이제 선생님의 삶에 집중할 여지도 생깁니다. 그 기회를 꼭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9월에는 선택한 뒤 후회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신혜생 선생님들은 결정 후에도 다른 길이 더 좋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고 나면 더 오르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안 팔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얻는 것과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면 지나간 선택을 계속 돌아보지 마십시오.
집을 팔아 생활이 편해졌다면 이후 집값만 계속 검색하지 마십시오. 투자를 정리해 현금을 확보했다면 나중에 더 올랐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얻은 안정도 가치입니다. 이달의 유금은 결과를 확정하는 힘입니다. 확정했으면 다음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정신적인 재물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1971년생 신해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이번 9월에는 지난 상반기 동안 뜨겁게 움직였던 일들이 이제는 차분한 결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집을 오래 내놓고 기다리신 분에게는 단순히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자금 계획을 가지고 조건을 맞춰볼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땅을 정리하고 싶은 분에게는 개발 소문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격으로 협의할 수 있는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한 날짜가 잡히고 조금씩이라도 돈이 돌아오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바쁘기만 하고 돈이 안 남는 일은 줄어들고 선생님의 경험과 품질이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분들은 까다로운 업무가 들어와도 선생님의 세밀함과 경험으로 잘 해결하되 남의 책임까지 모두 떠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이번 달부터 조금 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돌을 치워주는 것만이 부모 역할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도 부모의 사랑입니다. 선생님 돈으로 모든 문제를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노후 역시 지켜야 하는 가족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계신 분들은 앞으로의 삶을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돈 이야기만 하지 말고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도 물어보십시오. 어디에 살고 싶은지, 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지 그 답에 맞춰 돈을 배치하면 됩니다. 재산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도구입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몸도 잘 챙기십시오. 올해 상반기에 지쳤던 분들은 9월부터 회복의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피로를 의지만으로 버티지 마십시오. 잠을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진료받으십시오. 건강이 있어야 돈도 문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건강하게 60대와 70대를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말년복입니다. 이번 9월에는 선생님이 누구에게 복을 줄까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에게 들어오는 복도 받으십시오. 자녀가 밥을 사준다면 기분 좋게 얻어 드십시오. 배우자가 쉬라고 하면 하루 쉬어 보십시오. 친구가 좋은 곳에 같이 가자고 하면 형편이 된다면 다녀오셔도 됩니다. 평생 남을 챙긴 사람은 받는 것이 어색합니다. 이제는 받는 연습도 해보십시오.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람복입니다. 1971년생 신해생 돼지띠 선생님들 이번 정유월에는 선생님의 섬세함이 걱정이 아니라 좋은 판단력으로 쓰였으면 합니다. 신금의 날카로움은 선생님 자신을 공격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지난 선택을 후회하고 스스로를 탓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대신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고 계약의 이상한 조건을 발견하고 내게 맞지 않는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기품도 걱정의 늪으로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삶을 차분하게 설계하는 지혜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신금과 해수를 쓰면 선생님에게 아주 좋은 힘이 됩니다. 올해 병원연의 강한 불이 선생님의 삶을 많이 흔들었다면 가을 금기운은 그 흔들림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남을 것은 남고 떠날 것은 떠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재산은 선생님의 생활을 지켜주고 가치 없는 것은 관리 부담으로 드러납니다. 사람 역시 좋을 때만 곁에 있던 사람과 어려울 때도 남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이 가을의 선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앞으로 선생님의 삶을 더 단순하고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9월에 잘 정리하면 10월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로 갈수록 내가 왜 이것을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을까 싶은 문제가 하나씩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끝내십시오.
오래 미뤄둔 보험 서류를 확인해도 좋고 집 매도 가격을 다시 정해도 좋고 빌려준 돈에 대한 약속을 정리해도 좋습니다. 하나를 끝내면 다음 문제도 훨씬 쉽게 보입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 움직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확인했으면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움직인 뒤에는 후회보다 다음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9월 정유월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1971년생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선생님 마음에 오래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9월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 하나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선생님들이 남겨주시는 바람마다 그동안 답답하게 막혀있던 돈과 문서에는 현실적인 길이 열리고 오랫동안 기다린 집과 땅의 문제에는 선생님이 만족할 수 있는 인연이 이어지기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생년월일시와 양력인지 음력인지 성별과 현재 가장 궁금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태어난 시간을 모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9월이 지나친 걱정은 차분한 판단으로 바뀌고 팔아야 할 재산에는 좋은 조건이 닿으며 지켜야 할 돈은 선생님 손에 든든하게 남고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에는 따뜻한 이해가 깊어지며 사업과 직장에는 실속 있는 결실이 쌓이고 선생님의 건강과 마음에는 편안한 가을의 기운이 오래 머무는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